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인생의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이 복잡한 삶을 어떻게 좀 더 명확하게 보고 또 각자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생각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시작부터 중요한 건 뭐랄까 정해진 답 같은 건 없다는 거. 각자 삶은 정말 다 고유하다는 걸 먼저 깔고 가야겠죠? 네, 바로 그게 핵심 출발점이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딱 짚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 다르다는 거예요. 태어난 환경, 부모님, 심지어 타고난 기질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은 확 불같고 또 어떤 사람은 물처럼 좀 느긋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근본적인 다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딱 하나의 정답,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자료 분석을 보면 비슷한 환경에 있어도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니까요. 아,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도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런 구분조차도요. 네네. 그런 타고난 기질이나 환경 속에서 그 개인이 쭉 해왔던 어떤 선택들? 그런 게 막 얽혀서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아, 그렇군요. 그 선택의 결과라는 분석이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그렇게 다 다른 우리가 혼자서는 또 살 수 없는 세상에 있다는 점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현대사회는 더 그렇죠. 예전이랑 다르게 이제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이는 생존 자체가 좀 어렵게 짜여 있다. 이런 이야기.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인생의 어떤 핵심 과제라고 할까요? 이걸 무슨 학문적인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고 살 거냐 이걸로 보더라고요. 관계 맺기 능력. 네. 현실적인 능력으로요.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법. 이걸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필수 생존 기술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럼 그 관계 맺기 공부는 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자료에서 나오는 방식이 전 좀 의외였는데. 네, 어떤 점이요? 그냥 쉽고 편한 사람 말고요. 오히려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한테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아, 네. 그 분석이 참 인상 깊었어요. 불편함의 근원이 결국은 모른다는 거에서 온다는 거죠. 모른다. 네. 상대를 모르니까 불편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는데 그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해의 폭이 생기고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겠다 이런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내 기준,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의 옳음 이걸 자꾸 남한테 들이대는 순간 소통은 그냥 딱 막혀버린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그 내 기준, 내가 옳다.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얘기하는데 표현이 좀 세더라고요. 상대한테 자기 기준을 강요하는 폭력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표현까지 쓰죠. 유시민 작가님 예를 들면서 아는 게 많고 자기 확신이 강한 모습이 어떨 때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하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바로 그분도 예를 들어 알쓸신잡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본인이 전혀 모르는 분야, 뇌과학 전문가 이런 분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그런 관찰이 나와요. 아, 정말요? 네. 자신의 기존 생각에 막 깨지는 경험 앞에서 오히려 굉장히 열린 자세를 보였다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배울 점을 가진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미지의 세계다. 흥미롭네요. 과거 현인들의 지혜, 소크라테스나 공자님 같은 분들 이야기도 나오죠. 그분들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온 맥락, 어떤 조건 하에서 나온 건지를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도 예를 들어 전쟁터 한복판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모든 가르침이나 주장은 그게 나온 시대적, 환경적 조건에 맞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잖아요. 그렇죠. 전례 없는 시대죠. 네, 정보는 막 넘쳐나고 수명은 엄청 길어졌는데 또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과거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단호하게 말해요. 20세기에 막 대립했던 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이념들 있잖아요. 그런 낡은 틀로는 지금의 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다.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 네,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좀 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과거의 사고방식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좀 심화된 것 같은 극단적인 정치 대립 같은 거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진단이 있어요. 그러면서 21세기에 맞는 해답은 결국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다 가치가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그 낑깡 비유도 재밌었어요. 피자 먹을 때 느끼함을 딱 잡아주는 낑깡처럼요. 각자 다 자기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좀 싫어하거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거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도로 깔고 집 짓고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결국 누군가를 막 싫어하고 배척하는 건 세상을 보는 내 시야가 그만큼 좁다는 거. 다시 말해 내 무지를 그냥 드러내는 것뿐이다. 이런 좀 날카로운 지적도 있고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와닿네요. 네, 이 세상에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메시지인 셈이죠.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 이 지점 같아요. 인생에 뭐 정답은 없고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색깔과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또 서로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정확합니다. 21세기라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누가 옳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보다는요. 서로의 그 다름 속에서 배우고 또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길, 그런 상생의 지혜를 찾는 태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상생의 지혜.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거의 방식이 이제 더는 잘 통하지 않는 지금 시대에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크게 부딪히는 사람 혹은 저 존재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느꼈던 그 대상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보기 위해서요. 오늘 당장 아주 작게라도 시도해볼 수 있는 첫 걸음은 뭐가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